구글에서 영문으로 야마토 리버를 검색하면 아직도 지도는 울산 태화강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글의 지도 오류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산업수도 울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인은 정부의 인상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달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0.7% 내린 반면 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관경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첫 출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태화강을 검색하면 영어로 야마토 리버라고 표기돼 국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죠. 구글이 이를 2달여 만에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영문으로 야마토 리버를 검색하면 지도는 여전히 울산 태화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지난 1월 세계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 지도에서 태화강의 영문 명칭이 야마토 리버로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공식 항의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구글은 2개월여 만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영어로 야마토 리버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지도는 버젓이 울산 태화강을 가리키더니 명칭도 태화강으로 뜹니다. 이어서 화면에서 한글로 야마토 리버라고 검색하자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가장 정확하다고 자부하고 또 많은 1년에 800만 명인가 이용한다는 구글 서비스에서 잘못된 거니까 저도 하도 황당해가지고. 게다가 태화강에 대한 소개에서 태화강 하구를 일본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 하구가 동해에 있는 포항 형산강, 강원도 남대천에 대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 동해로도 알려져 있다고 덧붙인 게 고작입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지도 담당팀이 따로 없어서 수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이 국내 지명을 일본어로 표기하고도 방치하는 현실. 대한민국 지명에 대한 구글의 인식과 안이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산업용 전기의 10%를 사용하는 울산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이 제련소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전기 요금이 많게는 3천억 원으로 전체 제조 원가의 6%나 됩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산업용 전기 요금은 3조 3천억 원으로 국내 전체 산업용 전기 요금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산업수도 울산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산업용 전기 판매의 절반은 심야 시간대. 전력 소비가 적은 밤에는 킬로와트당 요금이 52원에서 61원 정도로 낮 요금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심야 전기료 할인이 축소되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야 요금만 10% 올릴 경우 제조업 전체 전기 요금이 2.5%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요금이 싼 심야에 전기를 모아뒀다가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한 기업들은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충전을 해가지고 주간에 방전을 하는데 야간에 전기가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전기료 야간에 올라간 만큼 효과가 떨어지죠. 이런 가운데 울산 상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 등 울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고 3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번째 사고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반쯤입니다. 제어봉 52개 가운데 1개가 연료 집합체인 안내관 속으로 들어가는 고장이 일어난 겁니다. 제어봉은 원전 비상시에만 내려와 핵분열을 멈추게 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낮추거나 완전히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수습이 진행된 30분 동안 원자로 출력이 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2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닷새 동안 점검을 벌였고 부품을 교체하고 재가동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규제기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개의 기록계를 설치하여 면밀히 감시 및 분석 중입니다. 심지어 고리 4호기는 2017년 5월부터 1년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춘 채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제어봉에 어떠한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 정지하고 종합 정비를 하는 그 기간에 이 제어봉에 대한 정기적인 기계적인 점검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고장이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보고 대상이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고리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울산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38로 전달보다 0.1%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2% 하락했습니다. 품목별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떨어졌고 서비스는 0.6% 상승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관경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오늘 출항을 시작으로 올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고래 탐사 코스로 오는 10월까지 주 8회 울산 연안의 야경을 감상하며 뷔페를 즐기는 디너 크루즈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운항합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고래바다 여행선을 123회 운항해 22,932명의 승선객이 이용했으며 24번 고래를 발견해 크루즈선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고래 발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공원 파크 골프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기존의 미니 골프장을 리모델링한 파크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이용요금은 성인과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은 50% 감면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무합니다. 중구는 오늘 실시한 상반기 채용 박람회에 구직자 1,000여 명이 참가해 1차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는 43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20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9곳이 참석한 조선업 채용 특별관이 설치돼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격을 받던 40대 용의자가 태화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중구 번영교 북단에서 43살 이모 씨가 다리 밑으로 뛰어내렸다가 뒤쫓던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새벽 5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울주군 온양읍의 한 비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조기 등 공장 설비와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구 묵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위치한 히즈빈스 커피점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른바 착한 가게에 3,000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착한 가게 캠페인을 주관하는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히즈빈스 커피점이 커피를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공동모금회에 매달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의 울산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울산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왕수 울산 테크노파크 단장의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유치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은 수소경제 정책 수립과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관련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 설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4월 직원 정례회 자리에서 주식회사 하나의 김유찬 대표 등 유공납세자 3명과 명지시스템 이상근 대표 등 성실납세자 5명과 15개 법인의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금고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울산시 체육회 박소은 부회장은 국민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우정혁신도시 내 중구청 신청사 예정지를 275억여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중구청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6월 LH와 중구 교동 일대 3만 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울산시에 매수를 요청했다며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비해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중구청 신청사 예정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60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60플러스 교육센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국비 4,300만 원에 시비 2천만 원을 보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에 있는 울산시 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 16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해 지자체 관광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동구의 슬도 바닷길 투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1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왕암 공원과 주변 해안 둘레길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슬도 바닷길 투어 인증샷 지도와 스토리텔링 여행 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기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울산에도 오는 6월에 문을 엽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